스스로 핵심 정리, 이 문명의 발생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명의 탄생 보시면 4대 문명이 먼저 나오는데요. 4대 문명은 기원전 3000년경 전후로 해서 주로 큰 강 유역에서 발생을 한 문명을 4대 문명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큰 강이라는 것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그 다음에 나일강, 이집트의 나일강, 그리고 인도의 인더스강, 그 다음에 중국의 황허라고 하죠. 그래서 황하까지 네 개 큰 강에서 주로 문명이 발생해서 그래서 4대 문명인데요. 그래서 발생지 강 이름 말고 지역 이름을 얘기를 해보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 중국 이렇게 있습니다. 이 네 지역은 다 기후가 따뜻하고요. 큰 강이니까 아무래도 수량이 풍부하겠죠. 그래서 이 풍부한 수량을 바탕으로 농사 짓는데 물이 부족함이 없이 그래서 농경에 적합한 그런 지역이고요. 그래서 농업이 잘 발달해서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그 정착 생활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촌락이 형성되고 그러다 이제 촌락이 점점 커져서 이제 도시가 성립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지역의 사회 변화의 내용을 보면은 이 큰 강 유역을 중심으로 관계 수로를 끌어다가 농업을 짓는 관계 농업이 발달합니다. 관계 농업으로 아무래도 물이 풍부하다 보니까 생산력이 증대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요. 그러면서 청동제 무기 사용하고 그런 청동제 무기는 석기와 달리 그 빠른 생산이 가능해서 대량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쟁을 더 수월하게 많이 빨리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전복전쟁이 더 활발해지고요. 그리고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수레하고 배 등을 통해서 이제 교역이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자가 교역이 많이 발달하게 되다 보면 누가 뭘 얼만큼 사갔는지, 얼마나 더 뭐 필요한지 막 이런 것들이 다 사람 기억력으로 기억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문자를 발명을 하게 되는 거죠. 문자가 발명이 된다라는 거는 기록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고 기록은 바로 이제 역사 시대로의 진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자가 발명됐다라는 거는 이 시기부터 역사 시대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 교역이 증진되다 보면 아무래도 잉여 생산물에 대한 교역을 할 거 아니에요? 잉여 생산물이 많다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유재산이 많이 발달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유재산 제도가 성립이 됐고 그리고 재산을 더 수월하게 잘 모으기 위한 그런 직업의 분화가 나타나기도 시작하고 그것과 함께 계급도 발생하고 결국에는 그런 피지배의 관계, 피지배의 관계가 등장하면서 지배층에 의한 국가가 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명 중에서 가장 먼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지역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강 사이거든요. 이렇게 여기 이제 보면 여기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이 사이에 이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그래요. 이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을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하는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게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이 지역은 토지가 비옥하고요. 아무래도 강 사이니까 퇴적층이 많이 발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농업 생산력이 엄청 되게 높아요. 그리고 강 사이니까 여기는 아무래도 평야 지역이겠죠. 강 사이여서 평야 지역이에요. 물론 그 강이 산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는 이제 평야 지역인데 개방적인 지역입니다. 개방적인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 간의 이동이 쉬워요. 그래서 교역이 활발해지고요. 그리고 이동이 쉽다라는 거는 그만큼 다른 민족들도 이동해 오기가 좋은 그래서 잦은 이민족 침입으로 지배층이 빈번하게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지배층 교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수메르인들이 인류 최초로 도시국가를 건설했다가 아카드인들이 여기를 정복하면서 이제 정복을 당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무르인들이 또 여기를 새로운 지배층이 되면서 바빌로니아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빌로니아 왕국의 가장 유명한 왕은 바로 함무라비 왕이거든요. 함무라비 왕이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통일을 하면서 여기 이제 통일한 이 지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함무라비 법전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해 보복, 같은 해를 당하면 보복을 한다는 법이에요. 그래서 동해 보복의 다른 말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한 만큼 갚아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동해보복법에 따라서 엄격한 신분 구조, 뭐 부족적 간섭에서 벗어난 다수의 합리적 조항이 포함됐다라고 돼 있는데, 뭐 재산을 보호한다거나, 그다음에 사람을 그러니까 상해를 입힌 것이 잘못했다고 판단한 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합리적인 조항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본 수업 때 함무라비 법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정치적 특징은 왕이 곧 최고 제사장이자 전사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신권 정치라고 합니다. 그 신의 대리자, 왕은 신의 대리자. 그래서 신이 여기를 다스리게 했다. 뭐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권 정치, 신의 권력을 그 토대로 하는 정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일단 태음력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수메르인들이 60진법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시간 60초잖아요. 60분이죠. 60분. 그리고 1분 60초. 이게 다 60진법에서 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점토판에 쐐기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도시마다 자신들의 신을 위한 신전인 지구라트를 건설을 했습니다. 지구라트라는 이거는 신전이에요. 신전. 신전을 건설을 했고요. 여기는 현세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는 세상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다신교긴 한데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왜? 여기 지금 이민족이 자주 침략한다고 했잖아요. 언제 내가 침략을 받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세상이 중요하지. 내가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야. 이런 생각이 좀 강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세적 성격이 강한 다신교고, 그리고 아무래도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비가 언제 내리고 물이 언제 범람하고 이런 거를 이제 별자리를 보고 알거든요. 날씨를. 그래서 점성술이 발달하고, 그리고 현세적 성격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길가메시 서사지라고 해서 결국에 뭐 영생 다 부질없다. 지금 삶을 잘 살아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길가메시 서사지가 가장 유명한 그런 문학 작품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이집트 문명은 여기는 이제 티그리스나 유프라테스 강은 사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강들은 주기적으로 범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 홍수가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나일강은 이집트의 선물, 그러니까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이집트를 표현을 하는데 주기적으로 범람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이 이런 형태, 옆에서 보면 이런 형태인데 여기서 이제 나일강이 뭐 범람이 안 됐을 때 되게 건조할 때는 한 이 정도예요. 이 정도였다가 범람이 일어나면 여기까지 가요. 여기까지 이렇게 막 범람이 막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막 갔다가 다시 뭐 이렇게 건조할 때 줄어들어요. 그럼 건조할 때 이렇게 되고 줄어드는데, 그러면 보통 이제 나일강이 이렇게 흐른다고 치면 한 번 범람이 됐었던 이 지역에 여기다 농사를 짓는 거예요. 여기 이제 범람원 같은 거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아이고, 여기다 이쪽에 농사를 지면서 비옥한 토지에다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되게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이집트는 그리고 또 형태가 어떠냐면 이 아프리카에 이렇게 여기가 이제 홍해, 여기가 이집트예요. 여기 이렇게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요. 나일강.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집트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사막, 여기는 지중해, 여기도 사막. 이다 보니까 폐쇄적인 지형이에요. 그래서 여러 도시국가를 통합한 왕국이 출현하면서 지배층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장기간 통일국가 유지가 가능해져요. 그러면서 왕의 권력이 되게 절대화되거든요. 그래서 왕을 뭐라고 불렀냐면 파라오, 라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파라오는 태양신 라의 아들로 간주하면서 절대 권력. 여기 신권 정치는 메소포타미아하고 달라요. 여기의 신권 정치는 왕은 곧 신의 헌신이야. 신이 그 지상에 내려온 거야. 그렇게 해서 신의 대리자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그냥 왕이 곧 신이에요. 왕이 곧 신인 게 이집트하고 차이. 그래서 똑같은 다신교인데 여기는 대신에 영혼이 불멸하고 사후세계가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 나일강이 자연히 예측이 가능해. 그러니까 죽은 후에도 우리가 예측한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라를 만들어서 사후세계에서 다시 부활해서 살게 하고 뭐 사자에서 피라미드, 저 죽음과 관련해서 그 죽은 왕을 위한 무덤이잖아요. 그래서 죽은 후에도 왕처럼 그 호화롭게 살라고 만든 피라미드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요. 그다음 파피루스, 우리가 그 영어로 페이퍼라고 하잖아요. 영어 종이를. 페이퍼의 어원이 파피루스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파피루스로 종이를 제작했고, 그리고 이집트는 상형 문자, 그림 같은 거잖아요. 표현 문자 아니고 상형 문자 사용했고, 이집트는 이 나일강의 범람을 태양의 고도를 보고서도 확인을 했었어서 태양력을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 십진법 썼습니다. 천문학, 측량술, 특히 측량술 같은 경우는 범람의 영향이에요. 얘는 이제 그 나일강 범람의 영향. 한번 범람하고 나면 어디 땅이 어디 땅인지 여기다 농사를 짓는데 누구 땅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측량술이 발달했고요. 기하학도 발달한 게 이집트의 특징입니다. 여기까지 문명의 탄생에서 먼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본 수업 때 이 수업 내용을 다시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